우리 대표팀 감독 후보 12명 안에 외국인 감독 후보 1명이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이 모라이스 감독이 포함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일단 모라이스 감독은 뭐 기본적으로는 유력한 감독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름은 나왔지만 10명 중에 어쨌든 뭐 5명을 추리려면 점수도 좋게 받고 이 축구의 모델이 우리 축구랑 또 잘 맞고 등등등을 이제 판단을 해서 추릴 거잖아요. 근데 이 추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뭐 한 98명 중에서 뭐 12명 정도를 추렸는데 그 안에 모라이스 감독이 있는 거잖아요. 뭐 2명이 이제 국내 감독이라고 하니까 외국인 감독 중에서는 10명 안에 1명이 모라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유력한 감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류의 감독을 원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감독을 원하는구나, 이런 게 좀 보여야 되죠. 모라이스 감독을 딱 봤을 때. 그런데 일단 모라이스 감독의 문제는 뭐 모라이스 감독의 능력도 이제는 뭐 문제긴 해요. 모라이스 감독이 우리가 심지어 거절을 했던 귀네슈, 르나르 이런 감독들과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런 능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술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라이스 감독은 특별한 뭐랄까요, 전술적인 색채, 전술적인 뭔가 완성도가 높은 감독의 유형은 아닙니다. 전북에서 트로피를 들긴 했지만 전북 팬들이 그 당시에도 모라이스 감독의 축구가 너무 재미가 없다, 우승은 했지만 어떤 축구를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축구협회에서 한국 축구의 방향성을 담은 기술 철학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오후 2시에 축구회관에서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 발표회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건지 수비적인 축구를 할 건지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후방 빌드업부터 공격적인 측면까지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류의 축구를 할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벤투 감독 때는 후방 빌드업부터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의 볼을 빼앗겼을 때 등등등 이제 설명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축구를 지향한다. 그것처럼 기술 철학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보도자를 보면 우리의 강점과 약점, 특성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라는 이제 판단하에 기술 철학을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이 기술 철학과 모라이스 감독이 어느 정도는 일치를 해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기술 철학이 발표가 됐는데 모라이스 감독과는 전혀 동떨어진 뭐 티키타카로 이제 설명이 되는, 볼을 막 엄청나게 점유하면서 막 하는 그런 축구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일 이제 기술 철학이 발표됐는데 우리가 이제 볼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점유하면서 이제 하프라인을 많이 쓰면서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세부적인 이제 볼을 많이 주고받는 축구를 좀 하고 싶다, 뭐 등등등 그런 스타일이 된다면 모라이스 감독은 그게 아닌데 이러면 감독 후보를 잘못 뽑은 거 아니야? 이렇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모라이스 감독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 능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더라도 우리 스쿼드랑 모라이스 감독의 전술적인 방향이랑 그렇게까지 어울리진 않습니다. 전북에 있을 때 스타일이 조금 애매하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모라이스 감독의 스타일을 설명을 해라 라고 한다면 모라이스 감독의 축구는 측면에서 스위칭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고 측면에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빠르게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전북 시절의 스쿼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쪽에 쿠니모토, 이승기, 김보경, 한교원 요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스위칭 플레이가 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김보경도 측면에서 뛸 수 있고 이승기도 측면에서 뛸 수 있고 쿠니모토는 측면과 중앙 다 뛸 수 있고 한교원도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3-3 전형을 쓸 때 기본적으로는 앞선에 특히나 측면에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선수들을 좋아했어요. 측면 지역에서 균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였냐면 후방에서부터는 손준호 선수가 당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빌드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손준호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용, 홍정우 사이에 있으면 김보경과 한교원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볼을 공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면 왼쪽으로 가서 이승기, 쿠니모토, 최보경, 김진수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준호 선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압박에 둘러싸인다, 그러면 이제 이승기나 김보경 선수가 한 칸 내려와서 좀 도와주는 뭐 이런 형태였어요, 후방 빌드업은. 그리고 이제 공격으로 넘어갔을 때가 이제 문제인데, 좌우 측면에서 아까 스위칭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쿠니모토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끌고 들어오면 이때 미드필더 한 명이 측면으로 빠진다. 이런 패턴을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식 축구, 아스날의 축구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지역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거기서 이제 볼을 주고받는 이런 형태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모라이스 감독은 그런 형태보다는 측면에서의 플레이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흔히 보는 트렌드와는 그렇게까지 맞지 않는 형태이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스날까지 안 가도 토트넘을 생각을 해본다면 토트넘이 측면 지역에 넓게 수비를 끌어낸 다음에 요 공간을 좀 쓰잖아요.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측면을 넓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라이스 감독은 오히려 측면 공격수들이 약간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중앙에 밀집시키고 이때 뭐 풀백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미드필더가 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공간을 쓰는 이런 측면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중앙 지역보다 이 측면 공간을 많이 쓰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측면으로 이제 돌아뛴 다음에 박스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박스 안으로 넣어줬을 때 이동국이 있었고 중앙에서 뛰어들어가는 쿠니모토가 있었고요. 반대편에서 한교원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교원 선수의 장점이 반대편에 있다가 상대방의 풀백과 경합을 할 때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크로스를 득점으로 만드는 능력, 이게 되게 좋은 선수예요. 한교원 선수가. 그래서 한교원 선수가 이 전북 당시에 꽤나 좋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선수가 측면에 기용됐냐, 가운데 이동국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 조규성 선수가 왼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아까처럼 한교원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김보경이 측면으로 나간다거나 이용 선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겠죠?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에 있었던 조규성이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풀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규성 선수가 키가 크니까 여기서 득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저런 스타일의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세파한, 현재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경기를 보면 똑같아요. 이때 전북에서 했던 축구를 세파한에 가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중앙에서 이 세파한의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잡습니다. 미드필더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섰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측면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측면 지역에서 올라오던 선수가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 지역으로 수비를 끌어내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헤더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측면 지역에서 측면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요. 가운데 있는 미드필더가 같이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패스가 넘어갔을 때 볼을 받아주고 중앙 지역으로 뛰어들어가는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패스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크로스가 올라올 때도 보시면 측면 지역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 이때 반대편으로 돌아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공간으로 크로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머리에 볼을 맞추죠. 그러면서 이제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전북에서 봤던 장면하고 되게 유사해요.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한교원이 헤더,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조규성이 헤더, 쿠니모토가 헤더. 모라이스 감독이 이런 축구를 하거든요. 이런 축구를 한다면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를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 대표팀이 좌우 측면에 누가 있냐면 손흥민과 이강인이 있습니다. 이번 A매치 기준으로 좀 볼게요. 이재성이 있고 황인범이 한 칸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정우영 선수가 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문제인 게, 정우영 선수는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손준호 선수처럼. 그래서 정우영 선수는 오히려 황인범과 이재성이 번갈아 하면서 내려오면서 도와줘야 되는 선수고, 정우영 선수의 장점은 수비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했었던 손준호가 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거를 일단 정우영 선수가 그렇게까지는 잘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측면에서 스위칭이 나온다. 황인범이 측면으로 빠지고 이강인이 가운데로, 혹은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재성이 측면으로,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되는 팀이죠. 우리가 이 이선 자원들이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뭐 황희찬이 온다거나 배준호가 온다거나 등등등, 정우영 선수가 온다거나 어떤 선수가 와도 우리의 이선 자원이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는 선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측면 지역에서의 스위칭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이재성이 측면으로 빠지겠죠? 우리 대표팀의 장점은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가운데 지역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요 가운데를 좀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크로스를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북에서 이렇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한교원이었다면 우리 대표팀은 이강인이에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수랑 경합을 하면서 머리로 집어넣는다?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이강인이 들어오고 황인범이 측면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아까 그 세판의 크로스처럼 또 반대편으로 와요. 그러면 이거를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추거나 싸워야 되는데 모라이스 감독이 후보에 있다는 게 일단은 모라이스 감독의 축구를 많이 보셨던 전북 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대표팀의 축구와 우리 대표팀의 스쿼드와 그때 당시에 전북의 플레이 스타일 대입해봤을 때 일단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축구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스쿼드와 선임하려는 감독에 대한 스타일을 확실하게 분석한 다음에 지금 모라이스 감독을 후보에 올려놓은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라이스 감독만 봐도 모라이스 감독이 우리의 스타일과 안 맞는데 다른 감독들도 이런 식으로 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왔던 감독들의 이름도 약간은 되게 오락가락했어요. 사실은 황선홍 조금 더 직선적인 감독이고 귀내슈 조금 더 만들어가는 감독이었고 제시마치는 귀내슈랑 다르게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가는 조금 더 직선적인 감독이에요. 르나르는 또 약간 좀 다릅니다. 미드필더 라인쯤에서 수비적인 형태를 딱 갖췄다가 볼을 빼앗은 다음에 바로 역습. 약간 그 일본식 축구랑 좀 비슷하거든요. 일본이 이제 독일이나 스페인을 만났을 때 했던 축구와. 그래서 지금 이름이 나왔던 감독들을 쭉 나열해봐도 공통점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모라이스 감독의 이름이 나온 것 자체가 어떤 기술 철학을 갖고 있길래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있길래 모라이스 감독의 이름을 등록해 놨을까. 그러니까 모라이스 감독의 능력을 떠나서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 걸까. 모라이스랑 그런 비슷한 스타일의 감독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0명 중에 1명이 모라이스면 9명은 이제 그 모라이스랑 비슷한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축구 철학을 발표를 할 거니까. 근데 과연 모라이스 감독과 비슷한 스타일을 우리가 감독 후보로 둔다? 라는 것도 일단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라이스 감독이 우리 대표팀 감독 후보로 이제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떤 축구를 원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부터 들고 한국적인 문화에 공감대를 가져갈 수 있는 감독, 이게 축구 철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적인 문화, 이거는 이제 축구 외부적인 거니까 이걸로 뽑은 건 아닐 텐데 그 정혜성 위원장이 말했던 이야기죠. 이거를 축구 철학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도대체 모라이스 감독은 어떤 점을 보고 후보에 올렸냐. 그리고 이제 그 모라이스 감독만 봐도 나머지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모라이스 감독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현재 그 감독을 고르고 있는 정혜성 위원장의 능력에 심히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